요리의 시작, 식재료. 우리는 식재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름하여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들. 식재료의 탄생부터 몸에 좋은 의학 정보, 맛있는 요리까지 본격 요리 토크쇼 대식가들 시작합니다. 요리의 시작, 그곳엔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는 좋은 식재료를 찾아 직접 발로 뛰는 대한민국 식재료 탐험가 대식가들. 오늘의 탐험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귀요미 셰프님이 또 오셨습니다. 재료의 맛을 살리는 섬세한 손. 일식 전문 셰프 정호영. 근데 오실 때마다 조금씩 살이 쪄서 오시는 거예요. 진정한 대식가로 거듭나시는 게 아닌가. 아침에 좀 붓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좀 아침이잖아요. 이따 이제 좀 요리 만들 때쯤 되면 쫙 빠져요. 조끼가 또 가라앉아. 혼자 버릴 생각 아니야? 혼자 버릴 생각 아니야? 자, 오늘의 재료. 뭘까요? 짠! 와! 쌀입니다. 쌀입니다. 세계인의 40%가 주식으로 먹는 쌀.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죠. 쌀하면 생각나는 게 국수예요. 카놈침이라고 하는 쌀국수를 만드는데 오니길이라고 이거. 그렇죠. 초밥. 사람의 온기가 딱 느껴지는 음식이라고. 대식가들의 쌀 수확 탐방기. 제가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맛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밥 맛의 차이가 확 달라요. 그러니까요. 차이가 많아요. 많이 나네. 아니, 단맛을 해치는 주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먹 들어가니까 끝나네요. 재료 본색에서는 밥맛 제대로 살린 특급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밥이 식탁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준비됐어? 한국인이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죠. 밥 한 번 먹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건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냥. 예. 그거 제가 몰랐어요. 지금은 좀 약간 어색하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죠. 뭐 이런 식사라고 말을 쓰는데 아. 밥자. 그래서 전 진짜 밥 먹는 줄 알아서 어. 약속 잡으려고 했다가 전화기 이게 아닌 거. 이게 거짓말인지 거의 저 20년 사는데 네. 한 5년 전부터 아는 것 같아요. 그 그전에는 전에는 되게 좀 진짜로 오해가 있었어요. 약속을 해야 되나. 네, 네. 저는 쌀하면 생각나는 게 국수예요. 쌀국수. 쌀국수. 누들로드 다큐멘터리 할 때 태국에 이제 시골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카놈침이라고 하는 쌀국수를 만드는데 그 쌀을 다 이게 그 가루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그 약간 점액처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짜가지고 넣으면 꼭 우리가 그 냉면 지금 네. 압축해서 하는 것처럼 그 쌀 점액이 끓는 물에 들어가면서 국수가 돼요. 긴 국수 가닥이 좋은 일을 오래 가게 한다고 믿어 명절이나 결혼 등 좋은 날에 먹습니다. 히데코 선생님 쌀로 만든 요리 뭐 좋아하세요? 오니길이라고 이거 그렇죠. 그냥 연어구이나 우메보시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넣기는 하는데 어쨌든 맛있는 흰살 있으면 그거를 밥 잘 찍고 초밥. 초밥에 들어가는 이제 뭐 밥 진짜 좋죠. 밥을 이게 따뜻하게 딱 해서 딱 제일 뜨거울 때 딱 이제 이렇게 넓은 데다가 초밥초를 섞어가지고 그때 딱 해야지 이제 그게 잘 스며들어요. 사람의 온기가 딱 느껴지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꼭 고기를 먹고 난 뒤에도 마무리는 밥으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밥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식탐 랭킹 한국인이 좋아하는 쌀 요리 5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바삭하면서도 사르르 녹는 한과. 겨울에 특히 맛있는 달콤한 식혜가 공동 5위. 이토록 농밀한 변신이라니. 4위는 술입니다. 뭘 넣어 비벼도 무조건 맛있다.
번듯한 한상으로도 간편한 한 끼로도 무한 변신 가능 비빔밥이 3입니다. 실은 해외 촬영 오랫동안 하고서 딱이 우리 국적기를 딱 탔을 때 비빔밥이 나오면 집에 온 것 같아요. 영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미인들이 화가 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냉장 열어서 쏟아붓잖아요, 계란을. 아니죠. 미인들이 화가 나면이 아니라 소개팅에서는 깨작깨작 먹고 먹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양푼에다가 양푼에다가 먹는 거야? 먹고. 비빔밥의 기원이 미인 화딱지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인들이 화나면 먹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비빔밥이 농번기에 이제 농촌에서 유래됐다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들밥을 이고 나갈 때 이것저것 챙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해서 바가지 같은 데다가 나물 넣고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는 비벼서. 설이 있어서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제사 음복설.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쌀 드리잖아요, 일단 조상들한테 반찬 드리잖아요. 네. 그거를 조상과 더불어서 또 선생님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2위는요. 저희 곧 이거 먹을 거예요. 떡입니다. 쌀과 온갖 곡물이 만나 빚어내는 쫀득한 하모니. 떡 사세요. 너무 좋아해서 저는 나도 떡 고등학교 너무 때 좋아해. 떡장사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은영떡. 은영떡빵. 이제 곧 설이잖아요. 네. 설 앞두고 방앗간 가면 떡이 나오잖아요. 가래떡. 가래떡. 김이 막 보락보락 올라오면서 그래서 그 하얀 떡이 쫙 나올 때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딱 잘라서 딱 먹으라고 한번 맞아. 줬어. 그걸 딱 먹었을 때. 이 가래떡이라는 게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잘 살아라. 길쭉하지만 사실 그게 보면 또 원형이에요. 원이지. 원형하면 뭐가 생각나잖아요. 돈. 돈. 아, 이거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이런 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있지 않나 네. 하는 것.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쌀 요리 1위는 밥입니다. 한 끼 식사로 어떤 음식을 먹든 한국인은 밥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풍요와 정다움으로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밥입니다. 여기는 진짜 밥을 잘 해놓으면 그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게 있어요. 그쵸?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밖에 나가가지고 밥이 아닌 걸 먹고 오잖아요. 밥을 꼭 한 그릇 먹어야 돼요. 경상북도 안동에선 늦가을인 11월에도 황금빛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까지 수확하는 중만 생종 벼를 기르기 때문인데요. 수확은 정오를 넘겨 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나달이 볏짚에 붙어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군대 있을 때 예. 대민지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아, 그렇죠. 이곳에서 기르는 쌀은 백진주입니다. 까락이 없고 둥글럭적한 나달이 특징인데요. 드셔보셨어요? 해발 200m 이하, 네. 해가 잘 드는 땅에서 잘 자랍니다. 일품벼의 변종인데 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품벼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조금 쌀알이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이제 도정을 해뒀을 때 백진주 빛깔이 난다고 해서 아마 백진주가 된 것 같아요. 백진주는 2001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개량종입니다. 처음엔 김밥용 특수미로 개량되었지만 일상식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백진주 쌀은 현미에 가깝게 도정합니다. 현미는 쌀론의 영양분은 살아있지만 식감이 퍼석해서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백진주 쌀은 찰기가 많아 현미로도 부드럽습니다. 식탁 위의 보석, 백진주 쌀입니다. 백진주 쌀을 밥을 할 때 네. 보통 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손등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쌀알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적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백진주 쌀은 절대로 미리 불리면 안 돼요. 미리 불려두면 물을 다 먹어서 물을 적게 잡아도 떡밥이 돼요. 백진주는 반찹쌀 벼입니다. 일반 쌀보다 10에서 15% 물을 적게 잡아야 고슬고슬한 밥을 지을 수 있죠.
물이 아까 넣었을 때는 되게 좀 적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부드럽고 찰기 있는 밥.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밥상이 꽉 차는 밥상의 주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의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안타까운 게 식당 가보면 밥이 좀 눅눅하잖아요. 밥 맛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트 가시면 뭐부터 보세요, 보통? 아, 쌀 살 때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쌀 샀거든요. 제가 딱 두 가지를 봐요. 어디서 나왔나? 그 이제 임금님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 진상했던 쌀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또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비싼 것과 싼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죠. 그 저는 그냥 중간 정도를.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요? 도적일. 그건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사라같이 내면 맛이 떨어져요. 갓 도정한 게 가장 맛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선택할 때 왜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런 밥을 생각하잖아요. 네. 기름이 잘잘 흐른다는 건 뭐냐면 쌀 자체에 어떤 그런 지방 성분이 들어있다는 건데 근데 도정을 하고 나면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방이 산패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일본도 그 분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전 정해서 사거든요. 그 일본은 보통 소보잔이에요. 오래전부터. 딱 1회만큼 판대요. 이렇게 다른 채에서 사면서 쌀도 쌀을 오늘 사고. 고시시카이 살래. 오늘 아키타코마치 살래. 밥맛을 해치는 주범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차곡차곡 아, 공깃밥. 스테인레스 밥그릇에다가 그걸 차곡차곡 쫙 넣어가지고 꾹꾹 눌러서 그걸 또 이렇게 온장고에다 쌓아두잖아요. 아 이건 진짜 밥맛을 해치는 주범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2시간 전 같은 전기 밥솥에 밥을 해서 일부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덜어두고 일부는 밥솥에 그대로 뒀습니다. 보관법만 다른 두 가지 밥.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저도 나무로 된 수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밥통에 그대로 두었던 밥을 퍼서 먹어봤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 게 진짜? 이거네요. 입안에 그죠? 쌀이 착착 달라붙어요. 여기에다 어리굴 같은 거 올려서 먹으면 뭐 맛있겠다. 맛있어. 그런 거. 난 명란젓. 다른 반찬 필요 없죠, 뭐. 그러면 스테인리스 공기에 담겨있던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도 얘네들이 봤어. 냄새부터도 아우 막 이렇게 뭔가 좀 찌그러져 있는 눅눅해 밥을 봤어. 많은 식당에서 하듯이 스테인리스 그릇에 덜어 온장 보관한 밥맛은 어떨까요? 차이가 나네요. 많이 나네. 아니 네. 밥 맛의 차이가 확 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는 밥알들이 서로 이렇게 뭔가 정말 살아있다는 그렇죠. 느낌이었는데 이게 그냥 뭉개진 느낌이 드네요. 금속성의 어떤 그릇에 넣었을 때는 향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밥을 넣었을 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그릇에 미리 담아둔 밥은 뚜껑에 눌려 뭉개진 데다 향까지 잃었습니다. 반면 보통 4시간 남짓 맛이 보존되는 전기밥솥. 미리 퍼두지 않고 그때그때 퍼주기만 해도 밥맛이 달라집니다. 충청북도 청원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품질 벼 15종 중 하나에 선정된 이 벼. 밥맛, 외형, 병해충 저항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야말로 명품입니다. 진수미입니다. 미질이 좋고 그 상당히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밥맛 좋은 쌀이 대부분이 이 피가 껍질이 얇고 이 알이 자른 것이 특징입니다. 진수미는 키가 큽니다. 바람에 잘 쓰러져 농사짓기는 어려운데요. 맛이 뛰어나 인기가 좋습니다. 수확한 벽씨는 바로 건조합니다. 쌀은 수분 함량이 중요합니다. 벼는 15.5%가 제일 적정 수분 함량이고요. 미질도 향상되고 좋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25% 지금 현재 한 25% 정도 될 거예요, 수분이. 이거는 15.5%. 기르는 것 못지않게 잘 말려야 좋은 쌀이 됩니다.
요즘엔 친환경 농법으로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 쌀농사 짓는 분이 30년째 쌀농사를 지은 이종호 씨가 우렁이 농법을 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전부터 시작되고. 논에는 또 다른 일꾼이 있습니다. 옛 들판에서 자주 보았던 바로 그 우렁입니다. 2개월 정도 키운 겁니다. 15mm 정도 크기로 키워서 제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렁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의 특명을 받고 논에 투입되는 우렁이들. 농사가 시작되기 3개월 전부터 집회장에서 키웁니다.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에서 부화된 것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크기는 들깨알 정도의 크기로 해서 부화가 돼서 이렇게 성패가 됩니다. 15mm 정도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농약이 없는 논에 살면서 벼보다 작은 잡초를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농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농구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 주식인데 이거를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로 살아온 지 30년. 쌀 소비량은 한창 때 절반으로 줄었지만 농부는 이 땅의 주식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요리를 위해서 가공된 쌀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죠.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쌀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품종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시네 보니까. 맛있겠다. 파스타와 소면이네요. 쌀국수. 이게 그럼 다 지금 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저 국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팔방미라고 이제 국수를 이제 그 탄력이 있어가지고 국수를 만들기 좋게 그 개량된 품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설렁탕 이런데 사리면으로 많이 쓰는데 오늘은 이제 멸치국수로 이렇게 맛있겠다. 만들어봤습니다. 팔방미. 이거는 이제 파스타를 만든 건데 이게 이 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쌀로 만든 거예요? 예, 세미면이라고 이 파스타를 만드는데 또 적합한. 국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밀로스 성분이 풍부한 세미면은 물만으로도 반죽이 가능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죠. 나 족발도 되게 팔방 뭐라고 그러시죠? 베트남산 그 쌀국수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쫄깃쫄깃하고. 살기가. 네, 찰기가. 떠머너처럼 쫄깃해 보니까 쫀득하고. 맛있어요? 예, 맛있네요. 조용히 한 접시 더 드시네요. 이건 재미난 식감이네요. 파스타와 떡의 중간? 면을 먹었을 때는 약간 춤추는 느낌이라면 얘는 스케이트를 타는 그런 느낌? 이걸로 외국 사람들을 위한 떡볶이를 만들어줘요. 좋은 생각이야, 맞아. 정말 떡볶이 먹는 느낌도 들고. 맛있으셨나요? 네, 맛있네요. 너무 부끄러 안 드시고요. 나 배도 고프고요. 저는 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에서는 88번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살짝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좀 특별한 곳이에요. 어디예요? 노들섬입니다. 노들섬은 서울 한강대교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엔 2만 제곱미터의 텃밭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시민농장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노들섬에선 벼농사도 짓습니다. 이곳의 벼는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검은 벽시, 긴 수염 등 요즘 들판에선 보기 힘든 모습이죠. 저희가 토종벼로만 25종을 키웠습니다. 이야. 토종벼들이 이렇게 까라기로 있죠, 까라. 일반 지금 요즘 계량종들은 이렇게 까라기 있는 품종이 거의 없어요. 네.
1900년대만 해도 우리 땅에는 1450여 종의 토종벼가 자랐는데요. 지금은 연구용 벼만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들섬에선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해 2012년부터 토종벼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알곡도 그렇게 많이 맺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토종벼는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들섬의 벼농사는 모내기부터 탈곡까지 시민들이 함께합니다. 온몸으로 부대껴 쌀 한 톨 한 톨을 생산해냈던 옛 농부의 정성을 느껴봅니다. 그 요령이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이게 푹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척척 털면서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제가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뺄 수가 없어요. 하도 빨리빨리 하니까. 쌀은 농부의 땀의 결실이란 이야기가 와닿는 시간입니다.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자란 토종벼는 대량 생산을 위해 개량되며 우리 들판에서 사라졌습니다. 녹색혁명이 시작되면서 1960년대에 대부분의 토종벼들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수확량 부분도 그렇고 키가 크기 때문에 토종벼들이 많이 사라졌던 이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쌀들이 토종벼들이에요. 이 네 개가 이제 토종벼. 그렇죠. 우리가 토종쌀이라고 하는데 이름들이 또 재밌어요. 지금 이 친구가 이름이 걸나도. 궁궐에서 먹었다 그래서. 이것이 자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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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색. 그렇죠. 색깔이 약간 자색을 띠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북흑조예요. 이 북방의 어떤 그런 강인함, 그 남성다움 이걸 담았다 그래서 북흑조라고 하고. 이게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름이 졸장벼예요. 졸장벼. 쫄장부. 키도 작고. 근데 이제 나달은 또 굉장히 많이 달리고. 색과 향이 다양했던 토종벼들과 달리 이후 개량종들은 생산성과 찰기, 식감에 초점을 맞춰 개량되어 왔습니다. 두 분 MC분들은 밥 잘 하시죠? 잘합니다, 전. 그냥 누르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하면 이제 전기밥솥에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은 좀 씻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부터. 예. 밥을 할 줄 아는 것과 제대로 짓는 것은 다릅니다. 기본부터 점검하는 식탐 실험실. 밥 짓는 법 제대로 배워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고 한번 헹구잖아요. 근데 그 물을 빨리 버려줘야 돼요. 불순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쌀로 침투를 하거든요. 첫 번째 헹군 물은 불순물이 쌀에 스미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버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씻어주는데 이 바닥, 네. 바닥으로 가볍게 쌀이 으깨지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주고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씻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쌀을 조금 불려주셔야 되죠. 근데 보통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주시고. 보통은 이러잖아요. 전기밥통에 넣어놓고서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한 새벽 5시부터 켜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방식들이 밥을 좀 맛없게 드시는 방법 중에. 그래서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이렇게 손 같은 걸로 많이 재시잖아요, 맞아요. 밥물을. 근데 찰랑찰랑. 사실 이런 거는 손을 넣기도 힘들어요. 주먹 들어가는 게 끝이네요. 그래서 이게 재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불린 쌀 기준으로 1대1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쌀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그냥 딱 계량컵 한 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통 제가 하는 방식은 2분, 3분, 5분, 15분이에요. 센 불에서 끓기 전까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서 2분은 센 불에 2분을 해서 이제 끓잖아요. 네. 3분 정도는 중불로 줄여요. 그 다음에 5분은 약불. 그 다음에 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1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이 맛있는 밥의 향기. 자, 이게 뭐죠, 먼저? 이 쌀로 자강도인가요? 만든 예, 자강도하고 아, 이게- 걸라도. 예, 걸라도하고 이렇게 1대1로 섞은 거예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가을가을해요. 이야. 아, 이거는 어떤 쌀이에요? 쌀밥. 예, 이게 이제 백진주예요. 어머, 딱 진짜 알아보네. 딱 알아보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예요, 쌀이? 이거는 그 백진주? 진선미? 아, 진수미. 옛날에 사귀던 여자 선미라고. 각기 다른 쌀로 지은 밥맛 비교해 볼까요? 뽀얀 우유 색깔인데. 근데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좀 맛이 맑고 투명한 쌀밥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먹었을 때 왜 살살 녹는다고 하잖아요. 이 진수미도 정말 사르르 녹는 그런 부드러움이 있네요. 이번에는 진주처럼 하얗고 고운 백진주 쌀밥을 맛봅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으면 얘는 부드러우면서 찰기가 있어요. 확실히 네, 찰밥 같아요 느낌이. 붉은 현미 자광도와 찰벽 골라도를 섞은 토종 쌀밥은 어떨까요? 현미 씹는 느낌이죠. 좀 거친 식감이긴 한데 고소해요. 오버하겠지만 팥밥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맛있어요, 진짜. 오래오래 씹었을 때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이런.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씹는 네, 네. 맛이. 쌀 씻는 게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잔맛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밥을 누가 했는지 진짜 잘. 그 진수미 자체는 약간 너무 지른 밥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호하시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저는 찰기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백진주를 밥을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강도는 다른 현미에 비해서는 거칠지 않았어요. 지금 저 현미밥이라면 맛 때문이라도 찾아 먹겠어요. 쌀도 맛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골라 먹으면 훨씬 풍부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재료 본연의 가치를 특급 레시피로 살려내는 셰프의 재료 본색. 요리의 제목은요? 요리의 제목은 스포트 라이스입니다. 스포트 라이트 아니고 예. 스포트 라이스. 이제 밥이 좀 이제 스포트 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그 김초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표고를 이렇게 한번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표고를 한번 우린 거예요. 이 우린 국물이 들어가면은 더 이제 감칠맛이 더 나와가지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표고를 넣어서 국물이 졸아들 정도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새우튀김을 한번 맛기에 넣어보려고. 새우는 튀김가루와 박력분을 1대1로 섞은 반죽을 입혀 튀깁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휘휘 저으면서 튀겨야 돼요? 예,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이 바닥으로 늘러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튀김 옷이 어느 정도 굳어질 때까지는 저어주는 게 좋아요. 새우가 없을 땐 오징어나 맛살을 튀겨도 좋습니다. 따뜻할 때 이제 초밥초를 넣어야지 그게 잘 스며들어요. 쌀 식초와 설탕, 소금, 레몬즙을 넣은 배합초를 밥과 고루 섞어주세요. 한 주먹 정도를 밥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운데 놓고 이제 얇게 펴주는 거죠. 얇게 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새우튀김을 또 올립니다. 박정배를 비우라는 줄 알았더니. 와. 한 사람이 하나씩인가요? 아니고. 단가가 그러면 한 너무 줄씩은 제작비가 이거 조금 맞나 들고. 보죠? 제작비가 넘치나봐요. 이걸 잡고 손으로 이걸 눌러줘요. 이걸 눌러주면서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땡겨. 오, 안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꽉꽉 해줘야 돼. 한 번 더. 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바로 랩으로 한번
이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썰기가 좋아요. 이게 좀 그렇죠. 그레이지 잘 쓰요. 오, 이게 천천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것이 바로 형형색색 빛나는 밥상의 주인공 스포트 라이스입니다. 보통 김밥 하면 정말 간단하게 먹는 거 아니면 소풍 갈 때 그렇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집들이 할 때 내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손님 푸짐해요. 불러서 화려하네. 진짜 재료가 꽉꽉 예, 뭐 들어있어요. 재료는 이게 딱 정해진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간을 해줄 수 있는 거랑 뭐 이런 거를 조화롭게 넣으면은 어떤 재료든. 그럼 먹어봐야 될 텐데 이거 먹어야 될 텐데. 한 입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한번 먹는 네. 방법을 그냥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면 돼요.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한 다음에 네. 이거 크게 벌리고 한번. 오호. 자, 꿀 먹는 부부 같았어요. 자. 이렇게 씹으면서 이제 재료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딱 입안에서. 저거를 그럼 박은영 아나운서가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요? 예. 네. 꼭 좀 따드릴게요. 목이야. 야, 아주 훌륭했어요. 야. 자, 클로징 멘트 하시죠. 역시 이 쌀이 주연이네, 쌀이 주연. 쌀 맛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같아, 반찬들이 보니까. 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데 어우러져서 먹는 게 야,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면서도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 정호영 셰프 같은 경우는 밥이라고 하는 게 참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재료였을 텐데 어떠셨어요? 쌀이라는 재료 자체가 밥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좀 고급화되는 것도 있고 특성화해서 뭐 입맛에 맞춰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쌀 소비도 늘어날 것 같고 자기 개인에 맞는 쌀을 또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살면서 필요한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밥이 빠진 우리의 밥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